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이케입니다. 스페셜티 케미컬이고 오늘 주가의 움직임은 나쁘지 않았고 시장도 딱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타이밍에 반등의 움직임을 가져갔다고 봐야겠죠. 실적 시즌도 어쨌든 간에 시작이 되었고 또 CPI 발표도 앞두고 있고 또 전날에 제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중요한 가격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좀 깨트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왔죠.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대부분의 메인 2차전지 쪽에 특히나 메인 종목들은 뭐 약속이나 한 듯이 깨면 안 되는 딱 저점 라인에서 한 번에 그냥 음봉 탁 주고 오늘 대부분 다 돌려놓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물론 아직 이케는 좀 모자라요. 많이 모자르죠. 조금이 아니죠. 20만원 위로 일단 올려놔야 되고요. 20만원만 회복을 해주면 그러면은 저는 이 윗라인으로 올라오는 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아요. 여기에서 사실 밀리면 안 되는 대롱대롱 여기까지 우리가 가격 라인들을 열어놓고 보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간에 주식이라고 하는 것 100%는 없기 때문에 양쪽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비는 해놔야 돼요. 물론 확률상으로 여기에서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높다, 그게 중요하지만 어쨌든 추가 하락 이탈은 나오지 않았고 오늘 LG엔솔 뭐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2차전지가 분위기를 다시 한번 좀 살렸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만 해도 그 전날에는 막 이게 뭐 공매도 뭐부터 해가지고 기자들과 어떤 뭐 음모다 해서 예전에는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제 댓글에는 2차전지 이제 아니다, 고평가다, 뭐 얼마까지 내려가야 된다, 에코프로 30만원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때 점점 이제 시장에서 외국인이란 기관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노렸다라고 보는 게 맞죠. 심리전이고 너무나 집요하게 2차전지를 공략하기도 했고 왜 그렇게 2차전지만 못살게 구는 걸까,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하면은 이게 되게 심플하긴 해요. 만약에 내가 외국인이고 기관이라고 쳐요. 근데 내가 이제 주가를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뭐 A라는 종목 이게 지금 20만원이었다가 얘를 지금 당장 올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굳이 막 집요하게 막 밀고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어느 정도 가격 내려놓고 매수 안 넣잖아요. 지루하게 질질 냅두면 지가 알아서 내려가요. 근데 왜 저렇게 굳이 공매도가 늘어난 것도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사실 뭐 공매도가 안 묻는 종목들이 대다수죠, 2차전지는. 근데 왜 저렇게까지 시장이 반등이 나와도 누르고 뭔가 중간에 아닌 것 같아 싶을 때 한 번씩 올려주고 또 뭔가 시장이 반등 분위기다, 미장이 올라간다 하면은 또 눌러버리고, 이런 반대 패턴들을 왜 저렇게 보여주는지. 어제 오후장에 제가 개인 매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다, 그러니까 투매저 이런 것들을 노린 거거든요. 이런 시그널,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지난주였나요?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명절 연휴 전에도 하루인가 나왔었고요. 개인 매도로 지수가 밀리는 구간, 시장에서 양매수가 들어오는데 지수가 밀리는 구간. 네.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멘탈이 명확하게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노리는 거는 철저하게 이거죠. 결국 버티지만 못 버티는 구간들을 최대한으로 집을 짜는 거죠. 짜가지고 밑으로 한번 내려버리고 오늘 바로 올려주는 거예요. 어제 정리당하고 오늘 아침에 반대임에 나간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쵸? 시장은 늘 이런 것들을 노려요. 그리고 굉장히 좀 우리가 비정상적이다라고 봐야 되는 시장이었고, 이런 것들을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 대응마저 이성적이지 못하게 그냥 충동적으로 대응이 돼버린다? 그러면 결국 그 뒤에 주식시장은 대부분 다 이런 오늘 같은 반등의 움직임을 준다라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 없이는 시장이 굴러가지 않아요.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못 버티게끔 막 진짜 그 곤죽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진짜 여기서 더 하면은 얘네 이제 주식 안 하겠다. 그럴 때 보통 반등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죠. 예. 굉장히 뻔한 패턴이긴 했지만
근데 낙폭은 굉장히 뻔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제 관점에서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과했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충분히 못 버틸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만약에 어제 주식을 던졌다라고 하면 이게 저점에 얼마나 가까운지, 이게 포인트예요. 내가 정말 그 이후에 반등이 또 나온다? 그러면 최하단에 가가지고 던진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리지만, 이런 분들한테는 주식을 권장해 드리지 않아요. 왜냐? 이거는 주식이랑 성격이 안 맞는 겁니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존버를 해라?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칼매즘을 좀 이렇게 딱딱딱 잘 하시는, 끝매즘을 칼처럼 딱딱딱 하시는 분들이 유리한 시장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똑같이 이제 20만원까지 버틴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17만원에 던졌다? 그거는 조금은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저는 재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뭐 거래량 대비 등락폭, 오늘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와줬고, 확실히 요즘에 제가 코멘트를 많이 드렸던 게 스페셜티 케미컬, 이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뭔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주가가 막 인위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이런 흐름들보다는 확실히 기관, 연기금,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영향을 점점 더 강하게 받고 있다. 수급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근데 중형주급 종목들에서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이게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제가 예전에 이걸 설명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종목들 있죠. 실리콘트 같은 종목들. 이것도 제가 영상을 과거에 이때 찍었거든요. 이때 찍어가지고 그때 이제 목표가를 이제 요 라인, 여기를 잡고 도달을 해가지고 그 뒤로 이제 영상을 안 찍었었는데, 얘가 보여주는 게 그 이케가 좀 밟아줘야 되는, 그러니까 따라가야 되는 그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모범답안. 지금이야 뭐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이거는 사실 이런 식으로 꺾여도 할 말이 없는 구간이지만,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거 예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수급주가 아닌 종목이 이런 식으로 기관이랑 연기금이랑 이런 데서 주가 관리를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서 소형주를 볼 때 관점과 중형주, 대형주를 볼 때 관점 명확하게 다른데, 중형주로의 어떤 변화되는 과정, 대형주로의 변화되는 과정, 수급주로 변화되는 과정,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구간들이 만들어져요. 1년에 이런 실리콘투 같은 패턴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진짜 한두 개 나오거든요. 소형주가 수급주가 되는 거. 정말 흔치 않긴 해요. 흔치 않긴 하지만, 스페셜티 케미컬은 어쨌든 간에 뭐 얘가 테마만으로 움직이는 종목도 아니고, 실적도 바탕이 되고, 기대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실체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런 식의 흐름이 나와주고 수급이 계속적으로 붙어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후에 뭐 4분기라든지 내년 1분기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점점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은 좀 부족해요. 여기에 더 찍혀야 됩니다. 더 자주 찍혀야 되고, 더 강하게 들어와 줘야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코멘트 드렸는데, 지금 주식 수가 너무 적죠. 이거를 유동성을 한번 늘려주긴 해야 돼요. 그래야 조금 더 탄력적인 주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어쨌든 어려운 가격 구간은 아닙니다. 더 올려줘야 되고 20만 원을 넘어야,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흐름을 좀 더 빠르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주주분들은 오늘 어쨌든 심리를 한번 잡아줬잖아요, 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공포에 떨어야 되는 그 구간은 얼추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20만 원 돌파해 주는 거, 일단 요거를 1번으로 보고 같이 한번 기다려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나쁜 데이터는 오늘 뭐 사실 없었고요. 네, 내일은 CPI 발표 날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가격을 최대한 유지해 주는 거, 18만 원 가격을 유지해 주는 거 이거 아니고요. 18만 원 라인을 유지해 준 채로 CPI 발표 들어가고, 그 다음에 CPI도 이번에는 좀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이번 주 일정들은 결국 시장이 반등을 가져가기에 적합한 이벤트들이 연이어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실적 발표였죠. 괜찮게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CPI만 크게 변수만 나오지 않으면은 저는 10월달 그래도 좀 좋은 흐름을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움 매도예요. 키움 매도고 수급적으로도 별 문제는 없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